안녕하세요. 오늘 마실 차는 봉황단총이에요. 봉황단총은 전에도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지만 사실 여기에도 있는 차고요. 송종질환향 있는 차고 본래 엄청 제 취향의 차는 아니에요. 왜냐면 화사하고 향긋한 차이기 때문에 저처럼 칙칙하고 무거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안 맞을 수도 있겠지요. 근데 그렇다고 해도 맛있는 봉황단총에 대한 기억이 있는 저는 봉황단총을 어디서 판매를 한다고 하거나 시음의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찾아다니는 편입니다. 그만큼 봉황단총을 맛있는 봉황단총을 만나기가 쉽지 않고요. 봉황단총은 또 우림도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음을 확실히 하지 않는 이상 덥석 구입하기에 만만한 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시음을 몇 번 하고 뭐를 고를까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고 싶다.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어떤 하나 향긋하게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. 봉황단총이 또 약간 맛 자체도 좀 독특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했는데 결국 고르지 못하고 샘플러를 구입했습니다. 감사한 일이죠. 샘플러를 이렇게 팔아주시는 거. 다 맛이 있었고 각각 특징이 다르니 그 중에 딱 하나를 고른다는 게 또 약간 쉽지 않더라고요. 게다가 만약에 제가 봉황단총을 자주 즐겨 마실 것 같으면 한 종을 골라서 쭉 마실 수 마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제가 아주 즐기지 않고 가끔 마실 거라서 오히려 이렇게 샘플러로 나오는 애들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. 지난번에 친구가 놀러와서 앞시향을 함께 마셨고, 오늘 최근에 밀라향과 송종질환향을 많이 마셨으니 지금 사실 통천향을 마셔볼까 싶거든요. 총 7종이 들어있는데 송종질환향은 친구가 좀 덜어준 게 있으니 여분이 좀 많이 있고, 앞시향은 전에 마시고 남은 게 조금 있고요. 오늘은 통천향을 마셔볼까 합니다. 다구를 가볍게 예온도 하고 시작을 할게요. 그리고 홍차에 대한 책들을 최근 2권 읽었는데요. 뭐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해야 할지 뭐 이런 게 두 책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태도가 많이 다르고,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나 뭐 브랜드나 혹은 뭐 어떤 흐름, 차도 그런 흐름들이 쭉 있었거든요. 그런 것들에 비해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다르구나. 그리고 자기가 선호하는 차가 있기 때문에 그 자기가 선호하는 차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은 편파적일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뭐 어떻게 보면 재밌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, 어떻게 보면 역시 차는 기호품이구나 결국은. 그래서 아무리 그것을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한 사람들에게도 완전히 동일한 것들이 적용되지 않는구나. 게다가 차의 역사가 드러난 부분보다 안 드러난 부분이 훨씬 더 길고 많아요. 차의 역사는 뭐 몇천 년의 역사인데 드러난 것은 고작 몇백 년에 불과하고, 그 나머지는 다들 다른
것들에 가려 있고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고, 차의 종류 자체도 드러난 것보다 감춰진 게 훨씬 많고, 또 그걸 어디까지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요. 어쩔 수 없지만 차라는 것이 가진 특성이 이렇구나, 이렇게 또 이해하고 새로운 정보도 얻어갑니다. 단총을 누리려고 하니까 또 약간 긴장이 되면서 그렇네요.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, 단총은 물을 살짝 식혀서 우려야 되기 때문에 물을 미리 따라 놓고 계란이 7g을 넣기에는 많거든요. 너무 조금 넣었을까? 아까워서? 잘 모르겠는데 좀 더 넣어볼까요? 조금만. 단총도 찻잎이 아주 큼직하고 이렇게 부피, 찻잎 자체에 하나의 부피가 큰 아이들이고, 찻잎이 손상된 것보다 유지된 것을 훨씬 높게 칩니다.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든 차에 동일한 것 같아요. 손상된 찻잎보다는 온전히 유지되어 있는 찻잎, 홍차, 녹차, 백차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온전히 유지되었느냐는 결국은 어떻게 체업을 했느냐,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대한, 그리고 또 어떻게 운반되었느냐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증명이 될 수도 있고요. 아무래도 그래서 찻잎의 형태가 어떻게 유지되었는가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. 통천향인데요. 이게 우리면서 향이 올라오네요. 무슨 향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, 화사한 향이 올라오거든요. 이게 무슨 향일까요? 달고 은은한 향인데. 다행히 오늘 우린 단총도 실패하진 않았습니다. 아주 단맛이 많이 납니다. 이 향을 무슨 향이라고 할까요?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향을 잘 맡을까요?
혹은 사람들은 어떻게 향을 그렇게 잘 표현할까요? 감각을 표현하는 것은 결국 내 그냥 생각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. 그런 분들 보면. 네, 네. 요즘 병원을 다니고 있고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아서 약간 그 식탐을 많이 부리고 있거든요. 뭐가 하루 종일 먹고 싶고 이게 생각나고 저게 생각나고 그러는데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하지 말고 차나 마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음식보다 차가 훨씬 부담이 적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요. 이 향이 이런 강한 향이 주된 위주의 차들을 마시면 입안에 약간 그 쇠맛 비슷한 어떤 날카로운 느낌의 맛이 남아요.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참 어렵지만 그게 약간 그 상승하는 기운 같은 느낌을 주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. 물을 조금 더 빨리 식히려고 한 번 더 굳혔습니다. 젖은 찻잎 색깔이 예쁘네요. 오묘한
조금 더 시간을 두어서 우렸으니 맛을 또 봐야겠습니다. 최근 왜 그런지 이런 가볍고 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의 향이나 뭐 여린 차들을 마시고 싶어졌어요. 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보이차가 싫어졌다거나 익은 차가 싫거나 원래 좋아하던 맛들이 싫어졌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. 차도 책도 그런 것처럼 차도 그렇고 저는 심지어 음악도 그랬거든요. 딱히 한 장르만 좋아한다고 말하기 어렵고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어떨 때는 어떤 게 맞고 어떨 때는 어떤 게 맞더라. 그래서 나는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한다.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포크 음악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어떤 보사노바 재즈들도 좋아하고요. 그럼 또 다 그런 노래들만 좋아하느냐? 아니, 또 그런 것도 아니고 메탈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좋아하거든요. 특히 막 그 스래시 메탈이나 속주 기타나 드럼 속주가 멋진 뭐 이런 음악들도 좋아하고 국내 발라드 이런 것도 많이 듣고요. 그러니까 결국 저는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취향이라는 게 난 딱 이거 하나만 하는 어떤 고집스러운 무엇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의 총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요. 책도 동화책도 너무 좋아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제 책장을 보시고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. 왜 네 책장은 맨날 뭐 죽음이니 살인자니 뭐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많냐. 근데 사실 어머니가 언급하신 책들이 무섭거나 잔인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아니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인 제목들에 반응을 하신 거겠죠. 근데 오히려 진짜로 자극적인 것들은 제목에서 그런 거 잘 안 나타나고 숨겨져 있죠. 제목이 다정하다고 해서 속으면 안 돼요. 책도 마찬가지고 차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음식까지도 제일 좋아하는 건 샐러드지만 지금은 닭강정이 먹고 싶습니다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다 그때그때 필요한 것, 원하는 것, 그때그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늘 다른 것 같아요. 그러면 그때그때에 내가 어떤 것들을 원했는지 나 스스로
나름의 약간 통계 역학을 적용시킨다면 좀 더 나를 잘 돌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일단은 저는 두루 내가 허용하는 선상 안에서 두루 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차도 그렇고 싫어하는 걸 억지로 견문을 넓히겠다며 할 수는 없으니 내가 좋은 것 중에서 너무 한쪽만 고집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저는 아주 그 향을 잘 못 맡으니 향을 그 기운으로 인지하는 느낌이 있어요. 그 기운이라는 게 무슨 우주의 기운이나 뭐 어떤 신비한 어떤 뭐 오라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. 말하자면 느낌 있잖아요. 그 날카로운 느낌, 뾰족한 느낌, 뭐 이렇게 퍼지는 느낌, 뭐 동글동글한 느낌 이런 식의 어떤 이 차도 약간 근데 대체로 다른 분들과 차를 마시다 보면 그런 인상을 받아요. 내가 좀 날카롭다고 느끼는 차들, 얘는 좀 날카로운 느낌이 인상이 강하구나 라고 하는 차들은 대체로 향이 아주 강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. 그걸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느끼는 게 아닌가 제 스스로를 관찰한 결과예요. 근데 맛있네요. 이 맛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 안타깝지만 확실히 단충은 어떤 그 향에 대한 인상이나 느낌이 이렇게 뒤에 목덜미에서 이렇게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머리 끝까지 딱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인상을 받습니다. 약간 쌉쌀한 맛이 있는데 그게 쓴맛이라고 잘 느껴지진 않고요. 어쨌든 물을 좀 식혀놓을걸. 단충은 물을 식혀둬야 되기 때문에 물을 식히지 않으면 찻잎들이 화낼 수 있으니까 살살. 그래서 어쩌면 단충이 마시고 싶었던 걸 수도 있겠네요. 좀 차분히 좀 가라앉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. 근데 또 그에 반해서 그 단충을 올릴 때 조심해야 되니 그런 부분이 있지만 향은 또 화사하게 위로 올라가는 향이라 약간 그림 속의 미인처럼 그림 속에 아주 막 화려한 미인처럼 그림이라는 게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화사해도 활기가 있진 않잖아요. 약간 우리가 감상할 때 막 이렇게 막 방방 뜨거나 이렇진 않잖아요. 약간 멍해지고 좀 더 정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흐르죠. 그런 것처럼 단충은 약간 그런 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. 봐도 봐도 찻잎이 예쁘네요.
아, 이제 기분 좋은 쌉싸름이 올라옵니다. 단청을 울리면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군요. 책을 약간 포기하는 쪽이 좋을 듯 합니다. 마시고 난 다음에 읽으면 되니까요. 단총을 마실 때마다 생각을 하는 것이, 단총은 기왕이면 오전에 마셔야겠다, 이런 기분이 들어요. 왜냐면 그 약간 휘발성의 그 화사한 향이 콧 끝에 꽤 오랫동안 달라붙어 있더라고요. 생각나게. 다음에는 꼭 오전에 마셔야지 생각해 봅니다. 샘플러를 하나씩 마시면서, 그래, 뭘 하나쯤 갖고 있는 편이 좋겠어 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좋겠네요. 샘플러만으로는 아쉬울 것 같고, 상시 구입할 수 있는 차들도 아니라서. 최근 녹차까지 마시고 싶어져서, 사실은 저는 녹차는 1년에 한 번도 잘 안 마시거든요. 근데 제가 좋아하는 국내 녹차가 하나 있어요. 근데 왜 한 번도 안 샀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요즘 생각나가지고 제가 차를 드리는 분께 졸라서 사야겠습니다. 밀린 차값 주세요,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단총인데 이렇게 많이 우러나도 되나 싶게 저 여러 번 우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찻잎을 4g 정도밖에 안 넣었을 것 같고, 4g, 4.5g, 4.5g, 어쨌든 5g, 5g까지 넣었을까 싶은데, 뭐 이렇게까지 열심히 우러나 주니 나야 고맙네, 뭐 이런 기분이 드네요.
단총인데 이 정도로 계속 우러나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이래도 되나 싶은 기분이 드는데 뭐 많이 우러나면 저야 좋지만요. 참 예쁘지 않아요? 조금 더 우리기로. 아마도 이번 탕과 다음 탕 정도면 더 우러나지 않을 것 같아요. 원래 이렇게 향이 강한 차들은 내포성이 좋지 않아요. 왜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아마도 향을 더 살리는 방식으로 차를 만들었을 테니 아무래도 더 그쪽 한쪽이 더 빠지는 수밖에 없고, 또 두 번째, 향은 모든 차에서 향은 초반에 빠지거든요. 가양을 했거나 아니면 그 차 고유의 특성이라고 해도 향은 기본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초반에 빠져요. 그러면 향을 기대하고 마시는 향이 좋은 차들은 향이 사라지고 난 뒤에는 처음에 그 향과 함께 느꼈던 맛보다 떨어지게 느껴지겠죠. 그러면 당연히 이 차는 이제 맛이 많이 빠졌네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다행히 맛 위주의 향이 있으면 좋고 때문에 아무래도 내포성이 아주 중요한 편이고요. 충분히 내가 만족할 만큼 마셨어 할 때까지 우러나는 차들을 좋아합니다. 이 차 마시다가 저 차 마시다가 저 차 마시는 것은 혼자 있을 때는 특히나 더욱 애매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. 시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,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마셔야지 라고 생각해서 결정을 하면 좋겠지만, 그게 아니고 이 차를 마시다가 또 다른 차를 마셔볼까 하고 꺼내고 뭐 이렇게 되면 차를 몸이 완전히 다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어요. 차를 많이 마신 뒤에 카페인이 세거나 아니면 뾰족한 느낌의 차를 마시면 좀 괴롭겠죠. 근데 만약에 그런 차를 먼저 마시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차는 조절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몸의 반응과 어떤 느낌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 정도가 좋거든요. 막 카페인에 취해가지고, 혹은 차기와 카페인 또 약간 다른데 그런 거에 취해가지고 약간 괴로워하는 정도까지 되고 싶진 않아요. 좀 힘들더라고요. 약간 숙취 같은 느낌 비슷하거든요. 울렁울렁하면서 심장도 벌렁벌렁하고. 이 차를 시원하게 또 마셔보고 싶은데 얼음이 없는 것 같아요. 마지막 우림을 우려서 좀 진하게 우려서, 아니면 그냥 엽전을 렌침이라도 될 수도 있어요. 일단 엽전 렌침 해보고 안 되면 뭐 이미 다 마신 거니 아쉽진 않겠죠. 그래야겠네요.
이번까지는 맛있게 마시고 남은 엽전을 냉침하기로 합니다. 혹등고래 모모의 여행은 천천히 있다가 다음에 뵐 때 마무리하면서 함께 읽기로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럴 때 참 단총이 잘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. 기분은 좀 가라앉고 막 이렇게 활기 있고 이런 기분은 아닌데 기분 전환을 하고 싶을 때 약간 하면서 이렇게 향을 맡고 싶거나 이럴 때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차에는 그 차가 가진 고유한 매력들이 있으니 원하시는 매력들을 발견하셔서 그때그때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. 아쉽지만 이렇게 자리를 맺으며 얼른 요 단총 찻잎을 냉침을 해야겠어요. 사실 저는 냉침은 아니고 온침 정도 될 것 같아요. 그냥 상온에 있는 물에 상온에 두었다가 마시거든요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입안이 향긋하네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